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월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사건, 사고, 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9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이 특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각도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월 8일이 백로인데요. 이날부터 10월 8일이 한로 전인 7일까지를 우리는 시간적 개념으로 9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쓰는 것은 이제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의 어떤 느낌이 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달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8월 달의 기운이 9월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명리에서는 이제 이 기운을 여기란 말로 씁니다. 그래서 7일까지가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9월 8일이 시간적 개념으로 9월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실제적으로는 9월 8일에서 7일을 플러스한 15일 다음 날인 16일부터 이제 9월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2022년도에 이제 8월 15일 추석이 바로 이제 조금 일찍 온 것도 이런 맥락과 우리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일찍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석의 느낌을 아직은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달이 바로 이번 9월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9월은 기유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육식갑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천간에 이제 기토, 지지에는 유금이 작용하는 그런 달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9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한 어떤 조건에 부합한 그런 기준, 그걸 우리 이제 일주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일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태어난 일을 천간과 지지의 육식갑자로 표현한 것, 이것을 우리는 일주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주 주체인 일간에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떤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이 왔을 때는 이제 9월은 묘유충이 지지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 세계,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지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의 어떤 충이 발생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데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또 파괴되고 또 부서지고 변형되고 또 인용되고, 결과론적으로 이런 충에 의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 충의 의미고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의미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명리학에서는 이 충의 개념을 굉장히 부정적 기운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지, 거기에는 총 이제 5가지 일주가 있는데요. 일단 지지에 이제 묘목을 깔고 있는 분들, 대표적인 거. 자, 첫째는 이제 을묘일주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묘일주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기묘일주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게 되겠까요? 네, 신묘일주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묘일주. 이 5가지 일주가 지지에 묘목을 깔고 있는 일주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9월의 기유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묘유충이 발생되는 그 일주는 우리가 보통 부부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지라고 하는 부부궁에서의 충돌은 이 부부전선 또 애정전선,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사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십성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을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간과 지지가 같은
그죠? 이걸 우리 이제 간여지동 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간여지동 일주의 묘목에서의 충돌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비견에서의 충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비견 또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를 포함해서 또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의 어떤 그 또래 집단들, 또 지인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통틀어서 비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충돌이 생긴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형제자매, 또 또래 집단 이런 관계에 있어서 다소간의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정묘일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지지에서 일간을 뭡니까? 생해주는 관계. 이걸 우리 이제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어떤 도장이라든가 또 문서라든가 또 공부 학문, 이런 걸 얘기하고요. 또 육친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유월에는 이 정묘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일주에 비해서 이런 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기유일주가 우리가 해당되는데요. 기유일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기토 입장에서 이제 편관인데요. 즉 관성에서의 충돌이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직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법규, 규범, 제도,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명예,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충돌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부터는 자칫 잘못하면은 직장으로부터 이탈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규범과 제도상의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관제수라든가 구설수, 또 본의 아니게 명의가 실추되는, 그러니까 이런 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육친으로 얘기하면 관성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 또 남자 사주 입장에서는 관성을 이제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소간의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신묘일주가 얘기되는데요. 신묘일주는 일간 신금 입장에서는 이제 재성이 되기 때문에, 재성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돈과 여자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재성에서 충돌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재물상의 손실이 우리가 예상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자, 특히 이제 편재라고 하는 측면의 충돌이기 때문에 어떤 이성 간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다소간의 애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요하고요.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아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육친 간의 문제도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묘일주가 되겠는데, 일간 계수 입장에서 묘목은 식상이 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뭐죠? 바로 언행, 우리가 이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적 활동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건강, 육친으로 얘기하면 여자 사주에서는 이제 그걸 자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자 사주에서는 이제 장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유월 이라고 하는 이 운이 들어올 때에 이 계묘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다소간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9월 기호를 맞이해서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행동적 측면에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요 기월이 들어오는 달만큼은 절대 생산적인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해서 돈을 투자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득을 취하는 이런 행동,
창업 활동이라든가 또 부동산 투자라든가 또 주식 투자라든가 등등 이런 투자 활동을 좀 자제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생활 태도 측면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요 기간만큼은 경거망동한 어떤 행동보다도 은인자중하는 행동을 취하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립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좀 공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검토하는 시간도 갖고, 또 힐링하는 시간도 갖고, 또 건강을 좀 챙기는 시간도 갖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짐으로써 차후를 대비하는 전략이 바로 이 기유월에 묘충이 발생되는 이 기운으로부터 최소한의 리스크를 좀 모릅니까? 그죠? 어떤 관리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잘해서 이기기보다도 상대가 실수해서 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유월을, 이것을 우리는 이제 유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의 달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래도 쇳덩어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관계가 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충이 발생되는 달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효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